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70 3.3 터보 H트랙 모델입니다. 가장 상위 트림의 모델로 웬만한 옵션은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앞에 디자인은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스포츠를 닮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형식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느낌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릴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디테일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엠블럼 자리 잡고 있고요. 본넷 상단에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아주 멋스럽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저는 굉장히 개성 있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V6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배기량은 3342cc입니다. 최고 출력은 370마력, 최대 토크는 52로 G80 3.3 스포츠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자동 8단이 적용이 됩니다. 전장은 4685mm, 전폭은 1850mm로 상당히 넓은 스탠스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휠베이스는 2835mm고요. 지금 차량을 보시면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9년형이 나와서 지금 휠 디자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휠은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앞뒤 사이즈가 다르고요. 앞쪽은 25, 40, 19, 뒤쪽은 255mm, 35, 19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G70의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전에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날렵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바디라인을 뽑을 수 있다는 거에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고요. 하여튼 분명히 잘하고 있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팬더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2단으로 딱 꺾여 있는데요. 이런 처리들도 상당히 그 기술력이 쌓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처음의 느낌은 글쎄요, 실물을 봤을 때는 전혀 이질감이 없지만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BMW의 M2를 좀 많이 베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제네시스만의 독창적인 느낌을 상당히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네요. 그 옵션이 빠져 있고,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시면 글쎄요, 현대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넓은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인 BMW의 3 시리즈, 아우디 A4 이런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프백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바닥 부분에는 펑크 수리킷하고 별도의 수납 공간들이 짜여져 있는데요.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 도 핸들도 은은하게 이렇게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가 아주 어두운 약간 브론즈에 가까운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컬러 선택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근사한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만 이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스마트 키의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모컨은 조금 평범한 편인데요. 약간 큰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차는 좀 스포티한데요. 실내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도어 측면까지도 이렇게 퀼팅 처리를 한 가죽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전해주고요. 깔끔하면서 고급감을 끝까지 끌어올린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렉시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좌석만큼은 공간이 좁다거나 답답하다거나 부족한 느낌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간을 잘 확보해 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는 안장 길이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장 길이도 조정이 되고, 럼버 서포트는 4웨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조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닥에 어떤 안장의 텐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시트백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죽 질감도 상당히 좋고, 이 몸이 닿는 부분도 역시 고급스럽게 퀼팅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국산차에서는 이 차 등급에서는 고급감을 많이 신경 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의 형상이나 느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페달은 스포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풋레스트가 조금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이는 적절한데 넓이가 조금 아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동 틸팅 앤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됩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지금 주유구 버튼부터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죽으로 덧대어 있는 옵션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차량에는 그 옵션은 지금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스티어링의 크기, 느낌, 뭐 그립감, 그리고 옆쪽에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타공으로 처리한 부분까지도 상당하게 마무리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실내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라이트 나쁘지 않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예, 3.3L 트윈 터보 엔진은 생각보다 그렇게 시끄럽거나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 충분히 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클러스터는 시속 300km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뭐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시인성이 좋은 정보 표시창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전화랑 오디오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있고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죠. 패들 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플로팅 패널만큼은 저는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특이한 점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해서 오너분들이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 부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너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조장치는 운전석 쪽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들지만 기능상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크기 적당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인포테인먼트의 컨트롤 패널들이 여기 이렇게 쭉 길게 자리가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단순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가져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작동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공조장치는 버튼 타입하고 로터리 스위치가 혼합된 이렇게 3개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스티어링의 열선 2단으로 조절되고 히팅 시트 3단,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프론트하고 리어 쪽에 성에 제거하는 부분은 이쪽에서 하실 수 있게 아래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지금 커버링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커버링을 하고 물건을 두셔도 좋고, 안쪽으로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 억스 단자, USB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장치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자리가 되어 있는데요. 잡소리도 안 나고 보관이 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관한 상태에서도 또 여기에 뭔가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8단 기어가 적용이 되고요. 지금 전자 제어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SBW라고 해서 Shift by Wire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BMW가 가장 먼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SBW의 실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질감이 적고 이 간결하게 탁탁 끊기는 맛이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브 자체의 형상이라든가 뭐 가죽의 마무리 다 좋게 잘 돼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쪽에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입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 제어 장치하고 스탑앤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360도 뷰를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오토 홀드, 파킹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이렇게 쭉 일체감 있게 아주 멋스럽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지지하기에도 불편함은 없고요. 이런 방식으로 되니까 높이나 넓이 다 괜찮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USB 파워 아울렛 마련되어 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 저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안쪽까지
벨벳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고급차다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열고 닫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방식,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러쉬 패드에도 가죽이 잘 돼 있고 2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최신 트렌드도 따라가면서 실내의 어떤 편안한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 내장도 지금 보시면 기존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알칸타라 재질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 동시에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선쉐이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여기서 이렇게 조절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뒤에 윈도우 컨트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토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한번 보시면 헤드룸도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공간이 막 여유 있고 그런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은 지금 레그룸 부분인데요. 뭐 여기저기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레그룸 자체가 조금 협소한 편이고 이 발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밑으로 좀 더 많이 파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만 더 좀 밑으로 파줬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으로 배기라인하고 구동축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높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았을 때는 정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차는 4인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가죽의 어떤 질감이나 고급감 이런 것들은 디자인 하나 빠지는 건 없는데요.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오픈 타입의 컵홀더 2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앉아볼까요? 제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닌데 다리를 놨을 때의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불편해서 못할 정도냐? 그 정도는 또 아니고요. 탈만합니다, 나름. 리어 에어벤트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을 사용하지 않고 USB 타입을 마련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편하다는 거는 제가 리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없으면 불편해서 안 되실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균형감 있는 실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면은 세계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만의 개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70 3.3 터보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내 연비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힐 때 운행을 하게 되면 실제 연비는 약 4.8에서 5.6 정도 사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3.3L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H트랙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차량이 가볍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연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무거운 편은 또 아닙니다. 하지만 시내주행에서 100% 시내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 굉장히 차가 지금처럼 막히는 시간에서는 연비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막 그렇게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뚫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평균 연비는 저는 6.8에서 7.8 그 사이로 측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차량을 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서게 되면 12, 13km 정도까지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정도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통상적인 주행에서는 8km 정도, 평균 7.5에서 8.5 정도 사이로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기대하는 바도 컸고 특히 젊은 층에서 기아자동차의 스팅어가 나온 이후에 등장한 조금 더 휠베이스도 짧고 보다 더 스포티한 느낌의 차량이 나오기를 갈망했던 그런 시기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판매량은 그 큰 관심에 비하면은 조금 아쉽기도 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하지만 꾸준한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얼마 전에 출시된 2019년형 같은 경우에는 3D 타입의 클러스터를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판매량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8단 자동 미션의 변속 타임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각 단마다 오르고 내리고 할 때의 느낌도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스포티한 느낌, 완전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조금 더 미션이 과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G80 3.3 터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차량 중량이 2톤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남아 돈다 막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는 건 느낀 건 아닌데요, 지금 G70 같은 경우는 힘이 남아 돈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는 내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셀링을 할 때도 가속 페달에 살짝만 힘을 줘도 차가 이렇게 푹푹 튀어나가는 느낌, 정말 저는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파워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이 남아 돌아요. 운전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도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과격한 운전은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요, 차를 과격하게 몰아붙여 봤을 때에도 시트가 또 몸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정감도 꾸준하게 이어가는 느낌, 아주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점도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포인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좀 연비 주행을 하려고 발끝 신공을 발휘하면 에코 모드의 어떤 그 느낌을 잘 구현을 해주고, 또 기분 전환 삼아서 제가 좀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의 느낌을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하는 동안 가장 많이 쓴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그 다음이 스포츠 모드, 그 순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군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좀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3.3 터보 모델에는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미쉐린의 PS4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상 주행과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아주 적절한 중간 정도에 있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쉐린 PS4 덕분에 코너링을 급격하게 몰아붙여 봤을 때 차가 아주 잘 버텨줍니다. 서스펜션 자체의 세팅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다가 타이어 선택이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18인치 타이어의 PS4S 정도로 가시면 확실하게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HDA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더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꾸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 차량들을 시승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운전이 편안하기는 한데 막상 이게 없는 이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차량을 타게 되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계속 앞에를 주시를 해야 되고, 특히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에는 정말 이 옵션이 그리울 정도로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역시 현대자동차에서 셋업을 했기 때문에 가속이나 감속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질감이 적은 포인트는 분명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에서 쉬프트 다운을 해보고요, 4단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이 느낌이, 제가 힘이 남아 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차량이라고 하면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그리고 아우디 A4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하고 정면 승부를 펼쳐봐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떠나서 정말 차 자체를 놓고 봐도 충분히 견줄 만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셀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해봐도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전반적인 차량의 안전 시스템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개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달려보면 킥다운을 했을 때의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엔진 회전 질감도 거친 V6 트윈 터보 엔진이 아니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엔진음이라든가 뒤쪽에서의 배기음을 조금 더 과감하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도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내 소음도 지금 화면으로 아마 전달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터널 안에서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바닥 소음이라든가 지금 측면에서의 풍절음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19인치 타이어에 앞쪽에 앞뒤 모두 광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의 방음이라고 그러면 저는 일정 수준 이상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모순이긴 합니다만은 부드럽고 편안하고 방음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야 하면서 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세단으로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조금 더 과감한 느낌을 가져갔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코너링이 이륜에 비해서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H트랙이 눈길 빗길도 물론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코너링에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을 치르고 선택할 값어치가 충분한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해주는 대표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담력도 지금 대용량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풀브레이킹을 계속하게 됐을 때에는 경쟁 차량이 독일 3사의 세단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브레이크 쪽이 열세가 아닌가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고요. 아마도 3.3하고 2.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변에서 선택하시는 걸 보면 3.3을 생각을 했다가 차량 가격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대부분 2.0의 H트랙을 얻는 선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승을 해보면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상 2.0하고 3.3하고의 큰 차이를 느끼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킥다운을 좀 깊이 가져갔을 때에 뻗어나가는 느낌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2.0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전달을 해줍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과연 스포츠 드라이빙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2.0도 200마력 중후반대까지 가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그렇게 부족하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300마력이 넘는 요 녀석이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개인적으로는 2리터 이륜구동 차량에 옵션을 좀 뺀 형태로 3천 후반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금의 여유가 좀 더 되시고 궁극적인 극강의 드라이빙을 즐기시면서 동시에 좀 편안하고 안락한 것까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3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시라면은 저는 2.0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댓글이나 질문 주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소나타 터보하고 이 G70하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륜 어드밴스드 모델 시승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시면은 저는 무조건 소나타 추천드립니다. 이게 뒤에 카시트 장착하고 다니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고 뒷좌석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뒤에서 카시트에 앉아서 발로 차면은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이시라면 한 타임만 조금 참으시고 차기 애가 좀 큰 다음에 초등학교 이상이라고 하면 카시트 빼고 그냥 앉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유치원 전후로 뭐 요 정도라고 한다면, 예, 저는 제네시스 G70보다는 소나타 터보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공간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흔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코너링을 공략을 해보면 해두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빠르게 잘, 그러니까 스티어링에 입력한 대로 내가 핸들링을 하는 대로 앞도 잘 따라 돌고 뒤도 흐르지 않고 잘 따라오는, 예, 그런 느낌을 해두성이 좋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네시스 G70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3.3 스포츠가 딱 그렇습니다. 19인치 휠과 미쉐린 PS4 타이어도 분명히 한 몫을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셋업 자체가 해두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형제 차량, 뭐 경쟁 차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형제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에 비해서도 해두성이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오디오를 조금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디오 리뷰도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요, 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렉시콘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귀라서 뭐 그럴싸한 평은 해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저 막귀인 제가 들어봤을 때 저음이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음이 청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저음에서 좀 이렇게 박력 있고 탄탄하게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백 테스트에서 느껴보셨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폭발적인 가속감은 도심 주행에서도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어떤 가속 성능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팅어랑 비교를 하게 됐을 때는 글쎄요, 휠베이스에서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전장과 휠베이스에서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더 재미있고, 특히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해두성이 좋은, 예, 그런 코너링을 맛볼 수 있어서 운전의 재미도 제네시스 G70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제네시스 G70 3.3 스포츠 시승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